MBC 국제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골라본 세상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뉴스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뉴스 골라오셨나요? 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에 항의하는 시위예요? 네,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하원 의원 580명에게 1인당 월 5천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430만 원의 주택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 시위가 촉발이 된 건데요. 이제 먼저 요즘 상황 어떤지 좀 보시면요. 불바다 같은데요. 네, 이게 지난 8월 29일 인도네시아의 그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 지역의 의회 건물입니다. 시위대가 불을 질러서 3명이 사망을 했고요. 5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당국은 부상자 5명 중에 2명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질 않았습니다. 근데 사망자들이 이제 불타는 건물에 갇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요. 공무원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0명으로 늘어났고요.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는 20명이 실종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너무 큰데 이게 정부 고위 당국자집들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또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인데요. 이제 자카르타에서는 버스 정류장 또 톨게이트가 불길에 휩싸여서 대중교통 운행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사망을 했던 게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21살의 쿠르니 아완이라는 청년인데 오토바이 음식 배달원이었습니다. 근데 시위 참가자도 아니었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었다고 해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 장갑차가 시위대 군중을 향해 질주를 하던 중에 쿠르니 아완을 들이받았는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퍼졌거든요. 근데 저도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까지 번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건물이 불타고 또 장갑차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게 아까 국회의원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네. 대체 얼마나 많이 받길래 이게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건가요? 네, 의원들이 이제 5천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430만 원의 주택 수당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 돈이냐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그 월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0배고요. 빈곤 지역과 비교하면 약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8월 15일에 프라보어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했어요. 경제가 성장했다, 2천만 명에게 매일 무상 영양식을 제공해서 복지도 성공을 하고 있다, 내년 예산 크게 늘리고 부패도 척결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연설 이후에 기자들이 국회 하원 부의장에게 그럼 내년 의회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느냐, 뭐 질문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답변을 의원들의 관저가 이제 낡아서 더 이상 거주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관저 대신 현금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의원들의 쌀 수당이 월 1,000만 루피아에서 이제 1,200만 루피아로 그 인상이 됐고요. 연료 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또 월 500만 루피아에서 700만 루피아로 인상이 된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관저도 지급이 됐었나 보네요. 네. 어쨌든 이게 현금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뭐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느껴지실 텐데, 대통령 연설이 끝난 뒤에 의원들이 의사당 안에서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근데 주택 수당과 함께 이 영상까지 퍼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된 겁니다. 네네. 국회의원들이 춤추는 모습 뒤에는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들이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국회는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춤이나 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국회의원 수당이 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는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좀 분위기 파악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택 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면
세비는 얼마나 줘요? 저도 이거 기사 보면서 그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인도네시아 예산 투명성 포럼이란 단체에서 밝힌 내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기본급이 420만 루피아 약 35만 원인데 이런저런 수당을 다 합하면 보통 한 달에 850만에서 940만 루피아 정도를 받고 이제 최대로는 2억 3천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는 1,900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딱 맞는데 이게 가능한 게 수당이 아주 다양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명예수당, 통신수당, 직위수당, 자동차 대출 지원금, 또 뭐 배우자 수당, 자녀 수당, 쌀수당, 회의 참석 및 지원 수당, 뭐 출장 수당도 있고요. 여기에 또 뭐 활동 지원금, 소득세 공제, 전기 및 전화 가입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400만 원대 주택 수당까지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급이 우리 돈 35만 원인데 이 수당이 기본급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폭발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과 비교를 하면 40배가 넘는 금액이고요. 교사 월급이 120만 루피아에서 700만 루피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1만 원에서 이제 6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인데요. 이 자료를 발표한 단체는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월급과 수당은 일반 국민의 평균 소득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주택 수당 지급은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근데 춤추는 영상을 봐서는 국회의원들이 순순히 그러겠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파 우르바흐라는 이름의 의원은 월 5천만 루피아 규모의 주택 수당이 이제 자카르타 외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다른 의원들도 주택수당은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신중하게 결정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 의원들조차도 주택수당은 자카르타의 상황과 물가에 맞춰서 잘 계산되고 조정된 것이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물가에 대한 감은 좀 없지만 어쨌든 주택 수당이 5천만 루피아다 그러면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 돈이면요, 이제 자카르타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수영장과 그 차량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를 갖춘 고급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가격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시위대가 뭐 여기에 분노해서 국회 해산을 요구하자 사과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주장이다 이렇게 비난한 의원도 있었고요. 하원 의장은 이제 시위 현장에서 경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배달기사 유가족을 만나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아버지가 일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선물하겠다 이런 망언을 해서 또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죽은 그 배달원 유족에게 오토바이를 또 사주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좀 제정신인가 싶은데 동남아에서도 배달원들의 소득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인도네시아 배달 라이더들도 요금의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떼어서 이제 수수료 인하해달라, 근로환경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이제 자카르타 최저임금이 월 43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정도를 벌기 위해서도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요. 또 인도네시아 청년 대부분이 이렇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배달 라이더의 죽음에 자신의 현실을 투영하게 되면서 MZ 세대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 저 그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배달 라이더들이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시위에서 저렇게 큰 길에 쫙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분노에 또 주변 국가의 MZ 세대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건 X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같은 이제 인도네시아 그 주변국에서도 앱으로 음식 주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배달 주소를 뭐 인도네시아의 어떤 사원, 뭐 어떤 기관 이런 공공 장소로 설정을 했고 이제 음식을 주문한 뒤에 이 배달 기사님을 위한 선물이니 직접 드셔라, 힘내라, 조심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은 어때요? 막 엄청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통계상으로는 이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꽤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가통계청이 지난 7월에 이제 빈곤 인구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줄었다면서 전체 인구가 2억 8,400만 명인데 이 중에 2,385만 명만 빈곤층이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2월 공식 실업률은 4.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물가상승률은 2.3%로 하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업률, 물가상승률, 빈곤율 모두 수치가 하락을 하면서 지난달 초 발표된 2분기 GDP는 5.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년 만에 최고 분기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1분기에 4%대 성장률을 기록해서 뭐 충격적이다, 기대 이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3개월 만에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1년 성장률이 2%가 지금 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는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여러 유력 경제정책 싱크탱크는 이번 통계청 발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위축이 됐고 다른 주요 부문에서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자카르타에 위치한 경제법률연구센터는 유엔 통계국에 서한을 보내서 이 통계 자료 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그 유디스티라 소장은 경제학자들이 인도네시아의 그 공식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우려를 한 것은 1990년대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프라보어 대통령이 국가 통계에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을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을 것 같은데 수습책이 나왔네요. 그래서 원래 프라보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그 열병식에 참석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시위가 이제 격화되면서 이걸 취소하고 대통령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된 그 국회의원 주택수당을 포함해서 뭐 해외 출장 지원 같은 의원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시위는 좀 진정이 됐어요? 네, 좀 진정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민심이 누그러져서 진정이 된 건지는 알 수 없는 게 프라보 대통령이 이제 수당 철회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시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초법적 불법적 행동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는 반역과 테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찰과 군의 기물 파손이나 약탈, 목력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시내 곳곳에 군인들이 투입이 돼서 뭐 일단 시위는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인지 프라보 대통령은 이제 취소했던 중국 열병식에도 결국 참석을 했습니다. 네. 시위의 정점은 지났다고 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시위가 이제 국회의원 수당이 알려지면서 확산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지난 8월 17일이 이제 인도네시아 독립 80주년이었는데 이때도 시위가 좀 계속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국 곳곳에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이제 해골 문양의 해적 깃발이 걸리거나 그려졌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해골 모양이 그려진 깃발이거든요. 근데 이 원피스에서 해적 깃발은 이제 권위주의적인 세계 정부에 대한 저항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뭐 현실 타파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해적 깃발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짜 뉴스를 막겠다면서 또 정부가 SNS 단속에도 나섰는데 네. 그러자 인도네시아 누리꾼들이 이제 한글을 사용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인터넷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화면 메뉴에 뭐 띵갈 민따밥 뭐 이렇게 시작하는 네네. 글이 있잖아요. 네. 인도네시아어 발음을 한글로 적은 건데요. 인도네시아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그냥 사과하고 사람들 말 좀 들으면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냐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팝의 영향으로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네. 얘기겠죠. 그런데 또 뭐 한글이 이런 시위에 활용이 된다는 사실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한편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까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 사태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시험대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게 정권 교체로까지 연결이 될까요? 그 프라보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양 실조, 일자리 부족, 뭐 주택 공급, 부패 척결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취임 100일째였던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지지율이 81%로 달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예산 삭감으로 이제 민생이 더 어려워지면서 거기다가 또 국회의원 같은 이제 기득권층에게는 특혜가 또 여전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좀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시위에도 이제 강경 대응하겠다고 천명을 하면서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권력 기반이 이제 아직은 탄탄하고 야당이 또 워낙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위로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은 낮다. 아직까지는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위는 좀 수그러들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 광황 권력이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억압하면 민심의 불만이 더 쌓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인도네시안 민심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